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요즘 그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 말이죠. 좀 뭐 심각하다면 그렇고 좀 우려할 만한 그러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차출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총리 본인도 말이죠. 아마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한덕수 총리를 말이죠. 폄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과연 이것이 책임 정치의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죠. 그 정당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그 이런 전무한 이런 정당 경력이 전무한 총리를 말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단지 이재명이를 그 제압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을 한다, 또 차출을 한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정당 정치에 부합하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뭐 홍묘, 백묘,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여러 국민 후보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이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면은 충분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질 일이 없고, 더군다나 이재명은 30%는 대통령 감이다 그러지만은 37%는 아니야, 저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뭐 전과사범이라고 그러죠. 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했죠. 여보 스캔들이 있죠. 욕 잘하죠. 형수에게 욕하죠. 특별하지 않은 이상 누가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한 가지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말이죠. 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그만큼 확실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보수파가 연합하면은 단합하면은 결코 이재명에게 질 일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중심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도 못 지켰어요. 설령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일단 선포했으면 말이죠. 그 허물을 국민의힘 전체의 허물로 보고 더 보듬어 가면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국회 와서 쪼르르 달려가서 말이죠. 이거는 위법이다, 위헌이다, 대통령 직무 내려놔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보다도 더 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 제가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하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문제지만은 지금 보니까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제 생각은 듭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보게 되면은 재판관들이 말이죠. 물론 비리 뭐 이렇게 협박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일단 수면 아래 내리고 말이죠. 현상만 바라볼 때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법 매수 이거는 일단 수면 하나 내려놓고 말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느냐 했을 때에 일단은 형식은 갖추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책임을 미루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말이죠. 이것은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했지만은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물론 이제 행정가로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결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서 말이죠. 이 전혀 정치 경험이 없고 관료로서 오래 계셨던 분을 이기자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출하는 것은 저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당 정치의 본질에 절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부합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죠. 물론 이길 수 있으면 물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이 책임 정치의 원칙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대행으로서 말이죠.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이 지금 대선 출마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책임을 다하기도 전에 떠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국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한덕수 대행이 떠나면 최상목이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말이죠. 책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이죠. 정당 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은 말이죠. 국민 속에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리더십을 세워서 갖추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당의 후보도 아닌 사람, 당원도 아닌 사람,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사람을 급히 불러서 말이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정당의 자기 부정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책임 회피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셨더라면 저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말이죠. 민주당의 폐악질을 저지르면 단식을 하든 점거를 하든 국회의원 목에 날아가더라도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뒷전으로 다 넘어가고 말이죠. 대통령에게 시시비비 걸고 대통령이 국회와 맞짱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20여 명 한동훈계가 말이죠. 반란을 해서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경우도 정당 경험이 없죠. 당장 총선을 이기려고 데려오다 보니까 폭삭 망해버렸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당의 자기 부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잊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죠. 뭐 검증되지 않은 인물, 이런 인물들을 말이죠. 정당이 떠받들어서 급하다고 해서 말이죠. 급조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왜 계엄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하고도 남죠.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의 대물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열이 됐고 말이죠, 국정에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은 우리가 탄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말이죠, 한남동에서 얼마나 목놓아 외쳤습니까?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도 있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또다시 검증이 안 된 후보를 차출한다? 행정력을 보고 우선 이기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급조된 리더십을 또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다. 도저히 안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당 정치의 근본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또 한 번의 뿌리 없는 지도자를 실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저는 말이죠, 우리 보수 우파가 100% 이긴다고 무조건 장담합니다. 단 이유는 하나만 되면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말이죠, 국가를 위하는 길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서 선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은 말이죠, 내부에서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 책임자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정략적 접근은 말이죠, 결국은 정당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일단 수면하에 집어넣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6 친박, 그 다음에는 말이죠, 중도 확장성 그러면서 집토끼다 다 도망가도록 만들고 말이죠, 유승민이 잘라내고 이준석이 잘라내고 유승민, 이준석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포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이죠, 충분히 패하고도 남을 이유가 충분했었다. 거기다가 마저 부정선거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참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92석 거의 3분의 2까지 가는 것은 말이죠,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으로 정치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우습게 보고 그렇게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질렀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차출을 노는 말이죠,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정치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지금 자기가 맡은 자리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말이죠, 외부의 인물이 아닌 그 정당에서 그 자기들의 뿌리에서 말이죠,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책임 정치예요. 그래야 그 당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패배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저는 패배할 리가 전혀 없다. 하나가 되면은, 이거 하나가 안 되면은 말이죠, 나라를 맡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뭉치지 말고 제로 베이션 원점에서 출발해서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말이죠, 우리공화당, 그리고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 손윤범 목사님까지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 말이죠, 바람 앞에 등불, 이 말이죠, 적화를 막을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면은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또 뿌리가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이죠,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말이죠,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외국의 어느 신학자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래는 그냥 두면 다 흩어지죠. 이 모래가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물이 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섞여서 굳어지게 되면은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강력한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시멘트는 말이죠, 어떤 규칙, 룰, 그 다음에는 말이죠, 관습, 어떤 뿌리, 제도적인 것, 그런 것이 이제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물은 이인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준법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을 세우면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래가 말이죠,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도권 정당과 머리를 맞대서 하나가 되면은 충분히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덕수 총리를 옹립을 해야 되고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부터 여러 정당이 연합을 해서 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뽑아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당 정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그 정당을 믿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